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토파보기 18강입니다. 18강은 해수의 심층순환이고요. 우리 지난 강인 17강에서는 해수의 표층순환 얘기를 했었어요. 표층순환이란 건 이제 바닷물의 얕은 곳인 표층에서의 바닷물 움직임, 그러니까 표층해류 얘기였었잖아요. 근데 표층해류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원인이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표층해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기대순환 얘기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무역풍 때문에 북적도 해류 만들어지고 편서풍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 만들어지고 요런 얘기를 지난 강에서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얕은 곳에서 깔짝깔짝이 아니고 깊은 곳까지의 흐름인 심층순환을 얘기를 할 거고요. 심층순환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뭐냐면 해수의 밀도 차이입니다. 밀도 차이. 자, 우리 해수의 밀도에 대해서는 16강 해수의 성질을 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요. 해수의 밀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맞아요. 해수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수온과 염분이 어떨수록 해수의 밀도가 커질까요? 우리 따뜻한 물이랑 차가운 물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클까요? 맞아요. 차가운 물의 밀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고요. 그리고 싱거운 물과 그리고 짠물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클까요? 맞아요. 짠물이 더 밀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밀도라는 건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큰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심층순환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불러요. 심층순환은 밀도 때문에 생기는 건데 밀도라는 건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심층순환을 열염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열염순환. 자, 그러면 이제 심층순환의 좀 기본적인 틀을 잡고 갈 건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 왼쪽이 이제 적도고요. 오른쪽이 극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저위도, 오른쪽이 고위도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바다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적도 쪽이랑 극지방 쪽 중에 누가 더 표층 해수, 그러니까 얕은 곳에 있는 해수의 밀도가 클까요? 누가 더 밀도가 클까? 일단은 적도 쪽이랑 극지방 쪽 중에 표층 해수의 수온은 누가 더 낮겠습니까? 당연히 극지방이 더 낮겠죠. 우리 극지방,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더 수온이 낮을 거고요. 그리고 극지방은 이제 추우니까 너무 수온이 낮다 보니까 바닷물이 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닷물이 언다는 거는 소금이랑 같이 어는 게 아니고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순수한 물만 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면 순수한 물이 빠지는 것과 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면 남은 바닷물은 더 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극지방 표층수의 경우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으니까 밀도가 커요. 극지방 표층수가 밀도가 크다. 그 밀도가 크면 그 밀도가 큰 해수는 어디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밀도 크니까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얘가 깊은 곳, 심층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훅 하고 가라앉고 우린 이렇게 표층수가 심층까지 가라앉는 거를 침강이라고 합니다. 침강. 그러니까 극지방 북은 즉 고위도에서 이렇게 침강이 일어나고요. 침강한 해수는 이제 아래쪽 밑바닥을 따라서 저위도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저위도에서는 다시 이 해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렇게 심층수가 표층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를 우리 용승이라고 해요. 용승. 그리고 용승에서 표층으로 가는 해수는 다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게 큰 틀의 해수의 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의 순환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기본 원리는 극지방 부근에서 밀도 큰 표층수가 침강하고 침강한 게 저위도 쪽으로 이동. 그리고 저위도 쪽에서 용승하고 용승한 게 다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해수가 순환하게 된다.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층순환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우리 표층순환에서도 뭐 표층순환을 구성하고 있는 해류들의 이름을 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쿠로시오 해류라든가 북태평양 해류라든가 이런 해류의 이름을 봤듯이 심층순환에서도 그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해류들 아니면 이렇게도 말해요. 수괴. 수괴라는 건 해수, 물,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금괴라고 하면 금덩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 수괴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표층순환에서는 표층해류 이름이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심층순환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층순환을
자세히 보려면 어느 바다를 봐야 되냐면 제가 세계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왼쪽 위에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태평양은 어딜까요? 태평양. 우리 이제 태평양 알아야지. 여기 우리나라 어디 있어? 여기 귀염둥이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오른쪽에 펼쳐진 요 바다 이어져 가지고 여기로까지 이어지죠. 요게 바로 태평양인 거고요. 여기 보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요 좁은 바다 요게 대서양인 거예요. 근데 심층순환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대서양을 봐야 돼요. 그래서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을 보기 위해서 대서양을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세로축이 깊이에요. 아래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고요. 가로축과 같은 경우는 위도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북반구 고위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남반구 고위도라고 봐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심층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질 때 출발은 고위도에서의 침강이거든요. 그 북반구 고위도에서도 침강을 하고 그리고 남반구 고위도에서도 침강을 할 거거든요. 그 북반구부터 볼게요. 자, 북반구 고위도에서는 어디에서 침강이 일어나냐면 지금 요 지도에서 제가 대서양을 파랗게 표시해 놨는데 여기 위에 보면 아주 큰 섬 보이죠? 아주 큰 섬. 요게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 자, 요 그린란드에서 침강이 일어나요. 단면 그림에다 그리면 그린란드가 북반구 쪽에 여기죠. 이 그린란드에서 표층수가 침강해가지고 이 해 저 깊은 곳에서 남반구 쪽으로 향해서 흐르는 요걸 우리가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해요. 대서양이 북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남반구에서도 어디에서 침강이 일어났는지 보면요. 지금 이 세계 지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극 부근에는 남극 대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극 대륙 부근에 요즘에 웨델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웨델해. 그 웨델해도 대표적인 침강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웨델해고 웨델해에서 침강해서 만들어진 거 그걸 우리가 남극 제일 밑바닥을 흐른다. 저층수라고 불러요. 남극 저층수. 그리고 남반구에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웨델해에서 침강하는 건 아니고 웨델해보다는 좀 더 저위도에서 한 남이 60도 부근에서 침강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뭐 심층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게 좀 얕아요. 심층수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표층수라고 하기에는 표층수보단 깊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남극 중층수라고 부릅니다. 중층수. 그래서 우리는 심층순환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대서양 심층순환을 이루는 세 수계의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북반구에서 만들어지는 거 하나, 남반구에서 만들어지는 거 두 개. 그러면 이제 이 얘네들 세 개의 수계들의 성질을 가지고 얘네들을 수온 염분도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수온 염분도라는 건 이제 수온과 염분을 가지고 밀도를 나타낼 수 있는 도표를 말하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아래쪽을 흐르면서 수온이랑 염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온 염분도에 표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표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왼쪽 아래 수온 염분도가 등장했죠.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이렇게 세 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표시된 걸 보면 세 개의 수온도 비교할 수 있고 세 개의 염분도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세 개의 밀도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밀도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니까 이 도표를 가지고도 밀도를 비교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는 이 단면 그림을 가지고도 밀도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밀도가 큰 애가 더 아래쪽을 흐르는 거예요. 밀도 크니까 더 바닥 쪽을 흐르는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제일 바닥에 있는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제일 클 거고 실제로 수온 염분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이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남극 중층수가 밀도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밀도의 대소 관계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도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남극 저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의 밀도 차는 수온의 영향이 더 클까? 염분의 영향이 더 클까?
지금 남극 저충수랑 북대서양 심층수 밀도를 비교해 보면 남극 저충수의 밀도가 더 크거든요. 그게 수온의 영향 때문일까, 염분의 영향 때문일까, 누구의 영향이 더 클까 이렇게 판단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단 수온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누가 더 낮아요? 남극 저충수가 더 낮죠. 그러면 수온에 의해서는 남극 저충수의 밀도가 더 큰 게 설명이 되죠. 자, 근데 염분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북대서양 심층수가 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염분으로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더 염분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염분이 클수록 밀도가 크잖아. 그 염분에 의해서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더 밀도가 커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왜냐? 밀도에는 수온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밀도 차는 수온의 영향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보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을 봤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심층순환의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제 전 지구적으로 전 지구 이 세계 지도상에서 전체 해수의 순환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뭐 표층수도 있고 심층수도 있고 저층수도 있어요. 저층수 더 심층수보다 밑바닥을 흐른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 그림에서 말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표층에서의 흐름이나 심층에서의 흐름이 별개가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마치 거대한 어떤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층수가 침강해서 심층수가 되고 심층수가 다시 용생해서 표층수가 되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침강의 장소도 있고 용생의 장소도 있는데요. 침강의 장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대서양이고요. 대서양에서 그린란드 부근에서 침강하고요. 그리고 남극 대륙 부근의 웨데레에서 침강합니다. 그린란드와 웨데레라는 침강 포인트 알아둬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흐르는 해수의 양을 비교하면 표층 순환보다는 심층 순환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해수가 움직이는 속도를 비교해 본다면 이번에는 심층 순환보다 표층 순환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심층 순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심층 순환은 얘가 우리 지구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그 대기대 순환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이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이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동시키는 게 대기와 해양이 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수의 움직임도 결국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에너지 이동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심층순환 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표층순환 얘네 두 개가 영차 힘을 합쳐가지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차이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우리 고위도의 표층수가 아래로 침강하면서 심층순환이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위도의 표층수에는 뭐가 풍부할까? 고위도 표층수에는 해수의 성질에서 했었는데 고위도의 표층수는요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으니까 기체가 잘 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소가 굉장히 풍부해요. 왜냐면 산소는 대기랑 맞닿아 있는 표층에서 많이 이렇게 풍부한데 고위도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으니까 산소의 용해도가 높아서 산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 용존 산소가 풍부한 그 고위도의 표층 해수가 침강해가지고 이제 다른 위도의 심층까지 공급이 되니까 심층에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용존 기체 할 때 이런 그래프 봤었잖아요. 지금 산소가 표층에서 많은 이유는 대기랑 맞닿아 있고 광합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중간 정도에서 줄어드는 이유는 광합성 안 하고 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기물의 분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심층에서 산소가 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습니까? 그 이유가
그때는 선생님이 심층순환에서 할 거야. 일단 들어봐 라고 했었는데 이 고위도의 표층수에서 산소 풍부한 애가 이 아래쪽에 공급을 했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심층에도 해양 생물들이 살 거 아니에요. 걔네가 살아가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산소를 이 고위도의 표층에서 침강한 애가 공급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기후변화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심층순환이 끝나고 뭐 엘니뇨, 라니냐, 지구온난화 이런 기후변화 얘기를 할 건데 이 심층순환도 기후변화랑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게요. 여러분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극지방 있죠. 극지방에 있던 빙하가 융해되었어요. 융해라는 거는 어는 거에 녹는 거예요? 녹는 거죠.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융해 녹았어. 그러면 맹물이 바다에 공급이 되는 거죠. 물이 들어와요. 그 바다가 싱거워지겠죠. 염분이 낮아집니다.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는 낮아집니다. 고위도에 있는 극지방에 있는 표층수의 밀도가 낮아진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침강은 잘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침강이 잘 일어나지 못하면 심층순환이 약해질 거고요.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은 강해지나? 아니야. 얘네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약해지고 심층순환이 강해지면 표층순환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층순환, 표층순환이 약해져요. 그럼 얘네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 수송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니까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 결과로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왜 녹았겠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극지방 빙하가 융해되면 이러한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18강 심층순환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용승과 침강이라고 해서 이번 시간만큼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 용승과 침강을 약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19, 20강에서 너무 중요한 엘니뇨와 라니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19강 용승과 침강은 가벼운 거고 20강 엘니뇨와 라니냐는 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거 미리 예고를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구 부셔!